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37살 여자입니다.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남편과는 5년 전 처음 만났고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끝났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회사 앞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남편은 커피를 자주 마시러 왔었고 올 때마다 말을 걸었었죠. 하루는 남편이 이 카페는 사장님 거예요? 아님 알바생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물었더니 너무 어려 보이셔서 사장님은 아닐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요. 라는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꾸준히 카페를 찾아오더니 결국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혹시 오늘 일 끝나고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남편의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고 카페 사장한테 다른 데로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했더니 남편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여워서 남편에게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럼 커피 말고 술 마시러 갑시다. 라고 남편의 고백에 답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에게 남편을 인사시켜준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남편이 결혼을 보채더라고요. 결혼 얘기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가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집안에 돈이 많은 걸 알게 된 이후로 결혼을 보채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어릴 때부터 맞벌이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빨리 가정을 만들고 싶은 거라며 제게 솔직한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루빨리 가정을 만들어줘야겠다는 결심이 섰고 저희는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만나줘서 고맙다며 저에게 곱게 자란 만큼 대접받으면서 살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고부 갈등이란 건 남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아빠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서 자리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어? 사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 회사는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원래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녔으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오해하기 시작했고 내가 뭐 다른 꿍꿍이가 있을까봐 그래? 아버님 회사 같이 키워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뿐이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저는 너무 고민이 돼서 아버지에게도 남편의 이직 문제에 대해 말씀드려봤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사위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구나. 뜻이 맞으면 회사를 물려줄 수도 있지. 네 오빠 놈보다 너한테 회사를 맡기고 싶었는데 넌 경영에 뜻이 없으니 사위에게 대신 맡기는 것도 방법이겠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당시 아버지 건강이 부쩍 악화되셔서 아버지도 슬슬 회사 경영권을 물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오빠는 어릴 때부터 나쁜 일에 손을 대서 사기죄로 징역을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사실상 아버지는 오빠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셨거든요. 남은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저는 정말 회사 경영에는 뜻이 없어서 아버지가 차려주신 카페 운영에만 몰두했었죠. 아버지는 사위에게 물려주는 게 저에게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망나니 같은 오빠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제 남편이 이끌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갔고 그 후로는 반년 뒤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키워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제 곁에서 영영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더라고요. 한동안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힘들 때 곁을 지켜준 남편 덕분에 저는 밥을 삼키고 운동을 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회사 경영권을 가진 이후 제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왔어요. 회사에서 제 친오빠를 해고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회사 안에 있는 게 분위기를 크게 흐리는 것 같아. 회사 안에서 형님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 그리고 내가 큰 뜻을 펼치기엔 형님 눈치가 보여서 불편하기도 하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오빠한테 범죄자라고 한 거야?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사실이잖아 라고 말했어요. 저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빠는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는 거니까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간에 가족은 가족인데 남편은 기어코 저희 오빠를 회사에서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경영권을 잡은 남편의 눈치를 보느랴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드지 않았거든요. 이 사건으로 남편과 제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어요. 어떤 이유가 됐던 제 가족을 건드렸다는 게, 게다가 아버지가 생전에 인생을 걸고 세우고 지켜낸 회사에서 제 오빠를 몰아놨다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너무 나를 세워서 마주하기 힘들다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혼자 잠드는 날이 점점 늘어나게 됐죠. 저는 너무 서러웠는데 기댈 곳이 없더라고요. 그 순간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던지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지 손에서 길러졌는데 그날은 정말이지 아버지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필요해서 저를 예뻐해 주신 시어머니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어주시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나도 차가운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라며 차갑게 얘기하셨어요. 늘 제가 가면 반갑게 안아주셨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어머니께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어머니가 잘 좀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시댁에 와서 하는 애가 어딨니? 남편이랑 싸웠으니 네 편 들어주고 같이 네 남편 욕해달라는 얘기니? 세상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저는 단지 어머니 위로가 필요해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어머니는 제 눈물을 보고도 냉랭한 태도로 일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지. 넌 귀하게 자라서 혼자서는 잠도 못 자니?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11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전화를 받은 남편이 드디어 화 좀 풀었나 보네? 라더군요. 그래서 전 대답 좀 해. 언제 들어와? 라고 물었는데 야근해야 한다고 아마 새벽 늦게 들어가거나 오늘 밤에는 회사 숙직실에서 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통화를 끊고 바로 회사로 찾아가 봤죠. 역시나 회사 문은 닫혀져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불도 전부 꺼져 있었어요. 그가 제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저는 아버지 여성 비서님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분이 제 남편 비서일까지 봐주고 계셔서 그분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날 카페에서 만났죠. 그런데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라고요. 신혼이시라 그런지 사장님께서 매일같이 칼퇴근을 하시던데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그래서 저도 카페 일을 다시 시작해서 남편 퇴근 시간은 몰랐네요. 몇 시 정도에 퇴근해요? 라고 물었더니 여비서는 4, 5시 정도면 퇴근을 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안 자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고 새벽 3시가 돼서야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더군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묻자 회사에서 일하고 온 힘든 사람을 왜 또 뚱한 표정으로 맞아주냐고 한 소리 하더군요. 그래서 전 비서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부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1도 없이 너무나도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나 여자 생겼어. 너무 황당해서 눈물도 흐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 준 건 너 때문이야. 형님 회사에서 쫓아낸 이후로 넌 날 지나가는 개 보듯 쳐다봤잖아. 어떤 남자가 자기를 그딴 눈으로 보는 여자를 품고 싶냐? 정신병자 아니고서야. 난 그렇게 비위 좋은 남자가 아니야. 이 말을 들으니 우리 관계는 이미 예전에 끝났었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외도한 사실을 말하자마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 절대 이혼해주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회사와 집, 전부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것인데 이혼하면 전부 남편의 것이 되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또 버티며 살아갔죠. 근데 대뜸 남편이 이사를 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청담동에 있는 새 아파트로 가는 거였어요. 게다가 얼마 전부터 집안의 가전들을 최신 버전으로 싹 바꿔놓더니 몇 천만 원씩 하는 명품 시계와 옷, 구두 등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더라고요. 무슨 돈이 나서 이렇게 과소비를 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본인이 회사 사장인데 이 정도 돈도 없을 것 같아서 묻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간섭 좀 하지 말라면서요. 저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저렇게 썩어 빠진 정신 상태면 회사 운영이 잘 될 리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회사 공금을 빼돌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비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회사 경영 능력에 대해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명이니 뭐니 했던 그 여자에게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답답한 현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남편도 없는 빈집에서 뭘 하고 계셨냐고 물었는데 너네 기다리다가 지쳤다면서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상해서 제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아끼는 보물 1호,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다이아 목걸이가 사라진 겁니다. 그 목걸이는 제가 너무 아끼는 거라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았죠. 분명 어머니가 손을 대신 것 같았어요. 도둑이 들었다고 하기에는 다른 것들은 전부 제자리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어머니, 어디세요? 저희 집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대뜸 화를 내시며 아들 집에 가지도 못하니? 왜 네가 눈치를 주고 그러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어머니. 저 다이아 목걸이가 사라졌어요. 어머니께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차고 있었던 목걸이. 어머니가 예쁘다고 하셨던 목걸이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대꾸도 없이 전화를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경찰서에 신고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현관문을 열고 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대뜸 제 뺨을 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네가 있는 집에서 자랐다고 나를 도둑년 취급해? 그러더니 네 물건에 관심 없다며 아들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는 걸 자기가 왜 훔쳐갔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에요. 제일 아끼는 거니까 꼭 돌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본인 분을 못 이겼는지 숨을 헐떡거리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요. 어머니는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남편이 제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야, 그 다이아 얼만데? 하더니 지갑에 있는 돈 뭉치를 꺼내서 제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카드 몇 개를 집어내더니 야, 이걸로 사라.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잃어버리니 아버지에 대한 추억 한 조각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골프를 치러 가신 틈을 타 집에 몰래 들어가서 어머니의 방 구석에 있는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남편의 생일로 비밀번호를 걸어두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 목걸이를 찾아냈고요. 거기까지는 예상했던 상황이라서 놀랍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절 충격에 빠뜨린 건 페이퍼 뭉치였죠. 그 페이퍼들의 정체는 10명 정도 되는 여자들의 프로필이었어요. 거기서 남편과 바람났다는 여자의 프로필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운명의 상대는 시어머니가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 연결해준 여자였습니다. 프로필 속 여자 사진을 보자마자 알아차렸죠. 여비서님을 만나러 회사에 갔을 때 신입사원이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있었던 그 여자였어요. 딱 봐도 예쁜 얼굴에 어딘가 부티가 나서 여비서에게 누구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전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쌌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에게 연락도 왔습니다. 저를 덜어 도둑년이라고 신고하고 싶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대꾸도 않고 전화를 끊고 당장 머물 곳이 없어 호텔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대부분의 회사 지분을 저에게 주셨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겠지만 저에게도 판도를 바꿀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워 죽겠어도 내 가정이고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더 이상 지켜줄 것도 없게 된 거죠. 저는 여비서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여비서와 손을 잡고 천천히 회사를 매각할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모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회사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을 만나러 갔더니 남편 놈이 무릎을 꿇으며 전부 잊고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좋았던 추억 몇 개를 들먹이며 감정적으로 호소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의 우는 얼굴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느껴졌는지 이런 사람과 한 집에서 오래도 버텼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어머니도 저를 찾아와서 그동안 못살게 굴었던 건 본인의 자격지심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잘난 며느리를 둬서 자기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고 제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어떤 말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수집해 놓았다고 얘기를 하고 깨끗하게 이혼하자고 얘기하고 나왔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회사도 매각시켰습니다. 그리고 해고됐던 오빠와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요즘은 시국이 이래서 회사 사정이 어렵지만 분명 아버지가 알려주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만 명심하면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면서 승승장구할 거라고 믿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남편은 회사 공금에 손을 댄 것이 밝혀져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사한 집을 어떻게 알아낸 건지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희 집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눌러대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요. 그날 이후로는 얼굴 볼 일이 없어졌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참 바보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 돈을 보고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었는데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죠.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에게서 찾으려고 의존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가 결혼을 보챘던 것과 시어머니가 보여준 과한 친절과 사탕 발린 말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 맞춰지더라고요. 그들의 연극에 제가 철저하게 속았던 거예요. 이 상처를 씻어낼 수 있을까? 아버지가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을 잃었고 일찍 돌아가신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준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원수로 돌아선 이 상황을 제 멘탈로 버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점점 커져가고 제 주변에 저만 믿고 있는 직원들이 생기니까 저에게도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도 과거의 사건들은 잊고 회사 일에 몰두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요. 저는 남편에게 크게 상처를 받은 이후 남자를 믿을 수 없어서 연애도 안 했었는데 만약에 제 내면을 사랑해주는 남자가 나타나면 조심스럽지만 다시 한번 행복한 미래를 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최후의 카드 덕분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셔서까지 저를 지켜주고 계셨네요. 아버지 덕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보기 좋게 복수하고 새 인생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저처럼 사람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모두 힘내시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